안녕하세요. 비상상황 대비 무선망 구축 및 대피로 만렙 솔루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컴퓨터공학과 김민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BLE 메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상상황의 무선망을 구축하고 대피로를 안내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시 네트워크와 IoT 기기들을 활용해서 화재나 지진, 공습경보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용망의 붕괴와 관련 없이 독자적인 무선망을 구축하고 RSSI 데이터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위치별로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학교, 회사, 공장 등의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시행 중인 재난 대비 훈련의 낮은 실효성과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중대형 재난 상황에서 상용망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핵심 기술은 메시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 네트워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시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장치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로 각 장치가 노드가 되어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한 노드가 장애를 겪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노드의 추가 그리고 제거가 용이해서 확장성이 높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스에 더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과 데이터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 분산 컴퓨팅 모델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점 또는 근처에서 즉시 처리해서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응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소형기기의 전력 소모 최적화 기법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입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저전력의 근거리 통신 기술로 빠른 데이터 전송과 짧은 연결 시간을 제공해 메시 네트워크 구현이 용이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로 변경되어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고 수십 미터 내의 짧은 거리 통신을 사용해 실내 환경이나 근거리 IoT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중이며 기기 서비스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BLE 메시 네트워크 기술이 자체 구현되어 있어 본 프로젝트 진행 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노드 구성은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는 마더노드, 그리고 ESP32를 사용하는 프록시 노드와 앵커 노드,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차일드 노드가 있습니다. 차일드 노드의 경우에는 현재 ESP32로 대체하였습니다. 앵커 노드 프로토타입에는 ESP32의 데브킷을 사용하였습니다. ESP32에 더해서 스텝업 DC 컨버터 모듈과 리튬 배터리 차지 모듈을 사용해서 앵커 노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더노드는 라즈베리파이 5의 8기가 램 제품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 중인 라즈베리파이 노드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점이 사람이 휴대하는 단말기이고 단말기 노드 역할을 하게 되어서 메시 네트워크에 첨가합니다. 남색 네모는 고정 노드, 앵커 노드로 역시 메시 네트워크에 첨가되어 있고 미리 설치된 노드이기 때문에 위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앵커 노드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드 간 연결된 간선들의 정보로 단말기 노드들의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캐스팅 방법입니다. 여러 노드들이 같은 구역에 존재한다고 할 때 한 노드가 광고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이에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들은 해당 광고 패킷을 스캔하게 되고 해당 패킷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 패킷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해당 패킷이 도착할 때 수신 신호세계의 값이 무엇인지입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노드의 입장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노드는 해당 패킷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패킷의 신호세계 값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ID 값까지 알고 있으니 해당 데이터들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두 노드 간의 RSSI 값입니다. 이로써 두 노드 사이의 엣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해당 엣지 정보를 알아냈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노드들도 각자의 엣지 정보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당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당 노드들은 BLE의 메시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도 있습니다.
이때 앵커 노드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프록시 노드가 해당 정보를 넘겨받으면 라즈베리 파이 노드인 마더 노드에게 유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줍니다. 이때 이 노드의 목표는 해당 엣지 정보를 프록시 노드에게 전달해서 최종적으로는 마더 노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노드는 메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패킷에 담아 다음 노드에게 호프합니다. 호프하는 과정에서도 샌더와 RSSI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패킷에 들어갈 정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도 마더 노드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패킷이 네트워크 안에서 무한히 순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타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여러 엣지 기기에 동일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떤 패킷이 처리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TTL 개념을 도입해서 패킷이 호프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의 TTL을 1씩 줄이고 0이 되면 해당 데이터를 폐기하는 방법을 도입하였고, 타입을 구분해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패킷 처리 순서를 수신 노드가 처리하는 패킷이 하나씩 늘 때마다 시퀀스를 하나씩 늘려서 패킷에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마더 노드가 받게 되는 엣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마더 노드는 다음 데이터를 RSSI 위치 변환 공식을 통해서 거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SI 데이터의 특성상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적 분포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초기 설정을 위해서 RSSI 값에 따른 거리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RSSI 값이 마이너스 49였을 때 거리는 평균이 약 3.548m인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노드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위치가 특정된 주변 노드의 간선 정보에 RSSI 값으로 구형의 확률 위치 분포를 표현을 해서 그림과 같이 덮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가 특정된 주변 노드의 간선 정보에 RSSI 값으로 각자의 확률 분포를 덮습니다. 이러한 확률 구름 속에서 구름이 가장 짙은 지점,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함에 따라 해당 노드의 위치 추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실제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시킵니다. 학습을 통해서 RSSI 그래프의 확률 분포에 피드백을 주어서 정확한 위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한 거리가 3.5m인데 실제 거리가 4m였다면 해당 거리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RSSI 값에 따른 분포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